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민족대이동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설 명절 연휴. 벌써부터 고속도로는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200km 가까운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인 귀성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교통 전문가 연결해서 경제적인 귀성 귀경길 알아봅니다. 명절은 즐거운 일만 가득해야 되는데 가끔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이 그런데요. 오늘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 연결해서 설 연휴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연일 한국 경제 흔들기를 하고 있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GM 철수 등의 배경, 통상무역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의도인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요즘 평창올림픽 열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국내외 경제 상황 보면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이고 또 안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이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긴장한 관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종일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재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GM 한국 공장 철수, 군산 공장 철수죠. 지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심상열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야 이 당선되기 전부터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워낙 많이 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좀 현실로 다가왔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한미 FTA 재협상 중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나쁜 협정이고 손실만 나왔다. 언뜻 보면 좀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 너무 화풀이 같은 발언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네. 자신의 이러한 편향되고 오만한 주관적인 판단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거칠고 네. 비외교적인 정치적인 언어로 네네.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사실 국가 대 국가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외교적이지 않은 아주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들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나 무역대표부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겠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포함해서 그동안 미국이 외국과 체결했던 FTA가 미국의 산업이나 또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미쳐왔다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외국하고의 네. 그런 협정에 대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해 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캐나다 멕시코하고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나프타도 예, 맞습니다. 진행하고 또 오바마 행정부가 중점을 주고 추진해왔던 아시아 태평양 12개 국가가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도 예. 이것도 이제 정식으로 그 탈퇴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본인의 그런 발언을 계속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또 실행에 옮길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 현실화하고 있다라는 말, 지금 교수님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도 사실이다. 지금 행동에 다 옮기고 있다. 걱정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세탁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항의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이 FTA에 대해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국 내 트럼프 지지 세력인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이득을 확실하게 가져갔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까지 있는 건가요? 저로서는 일관되게 자신을 지지해줬던 네. 이른바 그 백인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경쟁력을 이뤘던
자동차나 철강이나 뭐 가전제품 네, 러스트 이런 벨트. 쪽의 제조 네. 이 분야의 그런 그 부흥 내지 네. 또는 정치적 그 지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한미 FTA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른바 외곽 때리기 형태의 그런 세이프가드 조치라든가 반덤핑, 뭐 상계관세 조치들을 네네. 계속해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사실 뭐 말하면 실행에 옮긴다 이게 지금 안보와 관련하면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안보를 그렇습니다. 안보를 지렛대로 쓴다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트럼프 확실히 협상가와 사업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3차 협상 앞두고 있는데요. 공정한 협상을 하겠다. 또 전면적 폐기도 가능하다. 마치 우리 정부가 좀 지난 재협상과 여러 가지 무역 분쟁에 있어서 WTO 제소 같은 수를 쓰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해서 더 세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말과 실행의 관점으로 보면 좀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동안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의 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제재 방안을 놓고 미국과 사실 엇박자를 보은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터에 이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미국 측의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그렇죠. 미국하고 더욱 그 정치적, 군사적 이런 측면에서 좀 불편한 관계가 심화됐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네. 더욱 강력하게 표출할 거 이렇게 보이고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네네. 언론에서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프라 투자 계획 논의할 때 한국 등을 겨냥해서 무역에 있어서는 이제 동맹은 없다. 이렇게까지 발언한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그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단순히 지금의 일련의 행위가 그 한미 FTA에서의 그 협상에서의 유리한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러한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더한 이른바 폐기 같은 강력한 조치도 취하겠다는 이런 무역 전쟁을 위한 선전포고라까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동맹이 아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미국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긴장 관계, 안보적인 엇박자까지, 엇박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해 차이에 따라서 지금 더 예민해진 상황인데 외곽의 좀 시각을 넓혀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호예세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호예세 좀 낯설고 어렵습니다. 뭐 호예세가 아니라 오히려 무슨 복수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호예세 교수님 뭔가요? 영어로 그 리시프로퍼컬 텍스라고 하는 이 호예세는 네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어느 한 교육 상대국이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 매기는 관세만큼 자기 나라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동등하게 그런 그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네가 한 만큼 우리도 뭐 하겠다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아주 원시적인 그런 이제 국가 간의 그 소재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호예세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을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는 상계 관세 뭐 또는 이 반덤핑 관세 해가지고 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오랫동안 거쳐야 되는 것과 달리 단순히 관세율만을 보고 너희는 우리한테 50% 매기고 우리는 20% 매기니까 그 차액만큼 우리가 너희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관세를 또 매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보복 조치를 더욱더 쉽고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이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지켜왔었던 절차, 과정, 조사, 이해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고요. 그냥 카운터 펀치를 날리듯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호예세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또 저희가 추이 보면서 얘기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FT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좀 불리한 상황이 되었고 덩치 크고 힘센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 교수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GM 본사 철수를 놓고
지금 뜨겁습니다. 이익은 다 가져가면서 왜 어려운 거 생긴 건 한국 정부 세금으로 떠맡으라고 하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철수 결정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미국의 GM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그런 형태로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GM 본사가 자사의 글로벌 전략 내지 본인들의 그런 구조조정 차원에서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 이렇게 했는데 네. 이에 관련해서 매끄럽게 본인들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거나 네. 아니면 한국 정부로부터 유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카드로 네. 이 철수 카드를 냈고 이에 대해서를 한국 정부나 또는 기업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더욱 안타까운 이런 네.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 문제까지 걸려 있고요. 사실 국내적으로는 참 풀기 어려운 노사 문제, 정치 문제까지 끼어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미국은 정말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것처럼 지금 바로 이 대응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다가 FTA에다가 지금 GM까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뭐 통상 수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이게 가시적으로 수년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우려는 타당한가요? 아니면 좀 기우인가요?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매우 실리적이고 또 기업에서 이미 오랫동안 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네. 그 상대하고의 약속이라든가 네. 또는 그 호혜적인 원칙을 저버려 왔던 그런 경험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는 한은 임기 동안은 이러한 기조가 계속 진행될 거고 네. 그것은 결론적으로 특히 한미일 3국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런 무역 보복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네.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굉장히 굉장히 심각하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관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강대국가의 경쟁 혹은 갈등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은 쉽지 않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방법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설 명절 지나면서 추위 보면서 저희가 또 관련 뉴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심상열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좀 어렵거나 먼 이야기더라도 경제적인 이야기들 함께 공감하고 또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도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앞서 인터뷰에 등장했던 호예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호예세. 이름은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 보복 관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와 B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할 때 이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 똑같이 되도록 다른 한쪽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원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조사와 결과에 따라서 서로 세금을 정하게 되는데 또 협상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좀 너희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우리도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겠다. 그래서 이른바 함무라비법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호예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특히 요즘 GM 철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와의 경제관계 조금은 껄끄러운 상황인데요. 이익과 또 협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함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자, 분주하게 설 연휴 시작하려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아직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뉴스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경제 톱뉴스 이인철 소장, 보통 주말에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명절 때 어디 가시나요? 네, 잠깐 시골에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청년분들도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 취업 준비생들 이제 고향 내려갈 텐데, 취업 소식들 많이 기다릴 텐데, 무거운 뉴스인데 취업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넉 달 만에 이제 30만 명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아, 네. 사실 올해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 파장이 얼마나 더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였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나마 첫 달은 선방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서 33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네. 2,621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였죠. 20만 명대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증가폭이 석 달째 이 30만 명을 넘지 못했었는데 네. 3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건 다소 긍정적이고요. 네네. 그럼 이제 이런 취업자 증가세를 보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견인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이제 조선업을 중심으로 이 제조업 취업자가 늘어났고요. 네네. 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건설업 이 취업자 수가 소폭이긴 하지만 늘어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이 전달에 비해서 감소폭은 다소 줄어서 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이제 해고 사태는 크게 1월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네. 또 하나 의미 있는 통계가 바로 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아, 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9.2%였습니다. 네. IMF 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보였던 청년 실업률이 지난달에는 8.7%, 네. 한 달 만에 0.5%포인트가 하락한 셈인데요. 정부는 일단 이 제조업이 취업자가 늘면서 20대 후반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줄어든 게 어떤 청년 실업률 개선의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분위기가 좀 확산돼서 많은 분들, 오늘 고향 가시는 분들도 취업될 것 같아. 부모님께 이런 소식 전해주면 좋을 텐데, 실업자 숫자를 봤더니 여전히 100만 명을 넘고 불안해요. 맞습니다. 이 고용시장에 봄이 왔느냐, 아직 이제 좀 이르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을 날리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항목 지표가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네. 여전히 이제 전반적인 고용시장은 불안하다라는 건데요.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서 12,000명 늘어났습니다. 102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체감 실업률의 경우에는 여전히 20%로 웃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달이 더 걱정인데요. 2월은 대학교, 고등학교 이 졸업 시즌이 겹쳐 있습니다. 네네. 대졸 이후 이제 첫 직장을 잡는데 평균 1년 정도 소요된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는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이 정부의 이제 청년 실업률 창출이라는 이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런 취업 관련된 효과들은 즉각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성전쟁이고 이제 소장님께서도 또 고향길 가신다고 얘기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내일부터 면제죠? 그렇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이제 한시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네. 15일 내일부터 이제 4일 동안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말 유료도로법을 개정했습니다. 오는 2019년부터는 민자고속도로까지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확대하기로 해서 해마다 앞으로는 이제 설 연휴,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통행료 면제 방법은 일반 차로 이용자는 통행권을 뽑아서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되고요. 또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의 경우에는 평상시와 같이 진출하게 되면 나중에 요금이 미청구되거나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총 3,270만여 명, 하루 평균 655만 명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가 돼서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하루 평균 424만 대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언제 가장 많이 막히느냐? 맞습니다. 이 설 연휴 기간 중에 이제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15일 내일 오전에 가장 많이 막히고요. 귀경길은 설 당일인 2월 16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고속도로 공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정보들 확인해서 가시고요. 또 관련 인터뷰 저희가 두 번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지자체 구간은 또 이렇게 통행료 면제가 안 되는 데도 있죠? 맞습니다. 이 고속도로 정부는 사실 전부 국도라고 하면 정부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부는 사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이 일부 지자체 구간의 경우는 여전히 무료가 아닌 유료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이제 부산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올 설 연휴에도 사흘 동안 6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고요. 네. 또 경기상남도, 경기도 역시 설 연휴 기간 동안 유료도의 경우에는 통행료를 면제해서 전국 대부분의 유료도로 역시 무료로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재정난을 이유로 유료도를 이제 통행료를 감면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꽤 있는데요. 우선 대구시는 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앞산 터널로, 범안로 두 곳의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대전시, 울산시 역시 각각 변천 도시고속화도로, 울산대교, 또 연포산 터널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수납하기로 한 겁니다. 네. 또 광주시도 이제 제2순환도로와 같은 3개 구간의 유료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들을 이제 통행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무료라더니 또 통행료를 받느냐 이제 화를 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보 좀 더 알고 괜히 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햄버거 가격 사실 물가 파악의 중요한 요소인데 햄버거 값 오르네요. 내일부터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뭐 롯데리아, KFC, 커피빈과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들 이 외식 물가 가격 인상 나섰죠. 네. 이번에 이제 이 외국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당장 내일부터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총 인상 대상 품목이 27개 품목인데요. 평균 네. 인상률이 한 4% 내외입니다. 네네. 맥도날드 측은 이번 가격 조정은 이제 각종 제반 비용이 많이 올랐다.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인상된 외식 물가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2년여 만에 가장 이 체감폭이 큰데요. 네. 뭐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이전 외식 물가 또 개인 서비스업 요금 인상에 대해선 정부의 관리 감독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것들 사실 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의 톱 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이 고속도로 통행료인데요. 네. 이 사실은 정부가 이제 면제는 하지만 이 정작 한국도로공사가 입는 손실은 한 해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도로공사의 경우 부채만 27조 원이 넘는데요. 연간 이자 부담만 1조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부의 천심성 정책 때문에 어떤 국민의 어떤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네. 뭐 한 번 통과할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이게 결국 내 통장에서 나간다라는 점에서 이런 선심성 정책에 대한 어떤 논의, 재고는 좀 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금입니다. 세금일수록 더 신중하게 쓴다고 또 섭섭해하는 국민들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소장님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발걸음 향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이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마 퇴근 시간 무렵이 되면 가장 차들이 몰릴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이 설 명절을 위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이런 표현까지 붙죠. 자, 차 안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인터뷰 오늘 생생경제 두 번째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귀성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성장, 부채 여러 이유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 나옵니다. 최대 관심사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귀성길과 귀경길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일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자동차 문화 전문가시죠. 임기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늘 명절 때마다 사실 같은 질문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정체와 피곤까지 짊어지고 한 가족이 이동하는 이 귀성길. 출발 전에 지금 아직도 출발 전이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들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추운 겨울철에 이번 한파가 길지 않았습니까? 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1위가 배터리 고장이었습니다. 아, 네. 2위가 부동액, 3위가 이제 타이어로 인한 고장이었는데 네네. 이번에 명절 때는 어떻게 본다면 춥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가혹 조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네. 배터리에 대한 점검, 그리고 부동액, 그리고 타이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장거리 또 심야 시간, 네네, 또 맞아요. 이른 새벽 운전이 있기 때문에 네. 등화 장치에 대한 점검, 아, 네. 이 정도는 하고 출발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한 고향길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오후에 출발하시는 분들도 내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겨울은 해가 빨리 집니다. 이 라이트라든지 비상등 깜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 꼭 확인하라는 얘기도 있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귀경길에 대한 좀 준비가 많은데요. 특히 정체, 뭐 당연한 듯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정체를 피하는 것도 좀 경제적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정체를 피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 연휴 때 비법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정체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 운전이겠죠. 정보에 의해서 좀 정체가 다소 해소된 구간, 네네. 해소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인데 네네. 어차피 가야 될 시간이라면 네. 두 가지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네. 흐름에 순응한다라는 것이죠. 흐름에 순응한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정체된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여건과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예속담이 여우 피하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처럼 뭐 편한 길, 이 길, 저 길을 하다 보면 네네. 도리어 그것이 시간과 네. 또 유류 낭비로 인한 경제, 위험 부담 비용 등 한다면 자칫 이것은 네. 손해일 수가 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출발 전에 정보에 의한 운전을 하고 두 번째는 흐름에 순응해서 네네. 정체된 도로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네. 것을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경제적이다라고 하면 이 경제적 귀성길이 뭘까라고 하시는데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경제적 귀성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표님. 그렇죠. 어찌 본다면 그러면 경제 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경제 운전은 어디 과속을 하지 않고 맞습니다. 급제동, 급가속, 급출발하지 않고 네네. 무리한 추월하지 않고 네. 이것이 경제 운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덜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 운전이 안전 운전이고 경제 운전이 사고 없는 사랑 행복 운전이고 네. 경제 운전 명절에 가장 좋은 안전 운전법이다라고 네. 결론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안전과 경제가 맞닿아 있는 게 바로 도로 위에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사고 나면 그거 다 비용이고 돈입니다. 그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당연히 또 안전과 목숨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뭐 단속을 또 경찰들이 굉장히 뭐랄까 열기구도 띄우고 뭐 하늘에서 네. 입체적으로 단속합니다. 사실 네. 이것도 급하신 분들은 급한 마음에 좀 과속하실 수 있겠지만 돈 나갈 일이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 드론을 통해서고, 네. 또, 이런 헬기 같은 것으로, 또, 비노출 단속,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등등이 있는데, 네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 수준을 볼 때, 이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명절에는, 나홀로 차량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타고 가는 가족 단위 운전이에요. 네. 자칫 사고는 나의 사고가 아니라 가족의 사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안하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서로가 룰을 지켜줘야 돼요. 네. 정치된 도로에서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라든지 그리고 이런 배려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안전한 것이고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곧 나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떠나서 준법 운전은 어떻게 본다면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 안전이다. 네. 라고 해서 저는 명절 때뿐만 아니라 네네. 평상시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특별히 네. 명절에는 가족 단위가 함께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범칙금 부과를 안 받는 것도 물론 경제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준법 운전, 안전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다. 말씀드리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생명 같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자, 요즘 뭐 기술이 워낙 발전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앱, 예전에는 사실 지도책 가지고 다녔는데 앱을 통해서도 다양한 교통 정보, 아까 정보 운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이게 기름값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안전도 지켜주니까요. 예. 대표적으로 사실 경부선이나 서해안 고속도로들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호남 또는 경상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네. 정보 운전을 좀 할 수 있는 도구나 자료 같은 것들 나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
경로 검색이라든지 네. 뭐 소요 시간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네네. 요것이 한 30분 정도의 정도 차이가 좀 발생이 됩니다. 아, 30분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정체를 피해서 간다. 네. 그러면 좀 빨리 갈 것이다. 네네. 그럼 이거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시간적으로 봐도 이득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아, 네. 그럼 요즘 같은 지금 시각이 뭐 한 3시 반 정도 지나서 네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3시, 4시, 5시, 8시는 정체가 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11시 정도, 네. 내일 새벽에 4시 정도는 정체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네. 그 새벽 시간대라든지 심야 시간대는 네. 정체는 없지만 가혹 조건, 맞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그렇죠.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1시간 늦더라도 보다 안전하게 갈 것이냐, 네. 보다 위험하더라도 1시간 어디 빨리 갈 그 것이냐. 시간대를 선택할 것이냐를 네. 놓고 볼 때는 네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체에 좀 순응하고 네. 정체 속에서 안전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 내가 좀 정체를 피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리 휴식을 취한다든지 미리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하고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등화장치 같은 거 다 점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 사실 이 정보운전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많은 분들도 이미 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서울 시내 혹은 고속도로 교통 상황 금방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 피해 가려고 혹시나 낯선 길로 가시거나 허용되지 않은 우회로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비용 측면에서 낭비가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한 귀성길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요즘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뭐 주로 밀리는 시간대 이런 거 나오니까요. 네. 답답하신 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입니다. 이거 좀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근데 뭐 물론 뭐 비용 측면에서 보면 반가운데 네네. 그만큼 수요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들 많이 나오시는군요. 네. 그럼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통행료 안 내니까 네. 면제니까 뭐 기분은 일단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좋은 기분 간직하고 정체를 인정하고 운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고속도로 왜 이러냐, 이게 저속도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네. 어차피 명절에는 전체 자동차가 이동하니만큼 네네. 그 통행료 면제 때문에 고속도로 한번 또 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뭐 본인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이웃을 위해서도 네네.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적절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 뭐 임기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톤이나 뭐 마음가짐 얘기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도로 안전의 가장 큰 조건은 좀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참 좋은 소식이었고요. 요즘 이거 중요한 정보인데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앞에 안 보이거나 차에 문제가 있어서 갓길에 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고가 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 현장을 보존한다라는 과거의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아, 네. 근데 이것도 2차 사고를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됐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네네. 빠른 시간에 안전 구역으로 차를 이동시키고요. 네네. 서로의 도로에서 CCTV를 가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 애견이 나와서 다니다가 또 사고 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물론 안 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현장 보존은 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다라는 네.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놨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네네. 뭐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자동차 긴급 출동 서비스라든지 또 한국도로공사 1588 2504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해 놔야 되는데 네. 이 주변에 한번 눌러보라고 하니까 뭐 피자집, 치킨집, 족발집 나오는데 이때는 이거 다 정보 좀 변경해서요. 네네. 정보의 효율화를 좀 갖는 것도 맞습니다. 경제운전의 한 방법입니다. 예, 갑자기 살짝 부딪혔는데요. 특히 정체 구간에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세워놓고 CCTV 가리지 마시고요. 또 중요한 안내전화, 앞서 말씀하신 도로공사 번호 같은 것들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뭐 안전이 가장 경제적이다라는 말로 결국 규결됩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족 단위 이동이지 않습니까? 명절에. 사실 교통 문화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쪽 분야에서 또 많은 활동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차 안에서 사실 아이들도 있고 가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운전 문화, 교통 문화 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저는 이 폰놀이, 네. 스마트폰이 정체가 심하고 무료하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좀 조작한다는 것은 많이들 꺼내세요. 네.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이거에 좀 주의하시고요. 우리 속담에요. 네. 태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불에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탄 명절 운전에서 네.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가족이 다치면 평생을 후회하는 그렇죠. 경우의 수가 생기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런 부주의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오늘의 결론으로요. 이번 명절에 가장 좋은 네. 가족 간에 네. 가족 친지에게 선물은 무엇일까? 네, 뭔가요? 이거요. 봉투보다 더 좋은 게요. 네. 안전운전이라고 하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나와 내 가족,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 같이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다른 가족에게까지 좋은 선물은 안전. 경제적인 귀성길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안전이 가장 경제적인 귀성길이라는 결론 저도 얻게 됐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명절 안전운전 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네, 명절입니다. 즐겁고 흥겨운데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명절을 틈탄 범죄자들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특히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금융범죄도 명절을 틈탄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금융감독원 연결해서 그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흠 선임조사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흠 선임조사역입니다. 네, 자,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되는데요. 명절에는 좀 제발 범죄자들도 범죄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명절에도 좀 조심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명절에는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고 또 반대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도 더 활발하게 범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명절이다 보니 사람들도 마음이 들떠서 사기 수법에 좀 더 쉽게 속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 과거 그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과 더불어 여름 휴가철 및 연말 연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전산 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해 우리은행과 저축은행 전체 인터넷 뱅킹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그 해당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현금 보유량이 많아서 더더욱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참 이 명절에 좀 현금이 더 많다, 마음이 들떠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이동이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좀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뭐 1년 넘게 이제 금감원과 함께 이런 사실을 알려내고 있습니다. 매주. 그럼에도 잘 안 줄어들어요. 범인들이 정말 끈질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통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그 본인의 전화번호를 그 실제 발신번호와 다르게 보이도록 그 변작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자동응답 전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무작위로 전화 발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종적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 더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교묘해진 범죄자들 더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자, 대표적인 사례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흔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기범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면서 그 기존 대출금을 대포 통장으로 상환하도록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기범이 피해자 A씨에게 실제 존재하는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피해자가 이에 관심을 보이면 사기범은 그 A씨에게 A씨가 갖고 있던 기존 대출금을 갚은 후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지 신용도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게 됩니다. 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서 사기범이 알려주는 대포 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을 한 후 사기범은 이를 편취해서 잠적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예, 지금 금리라든지 이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저렴한 이자로 갈아타자라고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방금 사례도 그렇고요. 좀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글쎄요.
최근에는 또 그 대법법이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 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로 인해서 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기능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아무래도 대출 심사가 좀 더 까다로워지면서 저신용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 이용에 좀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네. 또 이들의 그런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차금융 일제 단속 및 집중 신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도 정비 노력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정책 상황에 따라서 또 반대급부로서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저희도 믿고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특히 이 설 연휴 때 주의해야 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 설을 맞이해서 또 주변 지인들과 감사 선물을 주고받는 등으로 인해서 택배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렇죠. 예, 사기범들이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해서 그 악성 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택배 문자를 받고 이게 진짜 문자 메시지로 오인한 피해자가 그 URL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그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고 네. 그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이 됩니다. 네. 네, 사기범은 이 피해자의 그 휴대폰 번호를 확보를 하고 이 전화기에 금감원 콜센터인 1332 번호나 아니면 특정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되도록 그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예, 피해자는 그 본인 전화기에 찍힌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고 또 사기범이 금융회사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때문에 이 사기 전화로 의심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항상 1332로 확인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번호를 또 악용해서 변작해서 이 번호가 뜨도록 해서 범행을 저지른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네, 일단 그 연휴 기간 중에도 그 은행 콜센터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대출 사기 등의 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그 거래 은행이나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 빠른 지급 정지 요청하시고요. 또 실제로 금융감독원 1332 번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2월 16일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는 게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택배 문자 좀 조심해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흠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106님, 우리나라만 이 보복관세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아닌지 좀 씁쓸합니다. 나라가 좀 부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안전운전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 주셨습니다. 8106님 감사드리고요. 7292님도 지금 벌써부터 도로가 붐빕니다. 안전운전합시다. 생생경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셨는데 생생하고 즐거운 복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 연휴 쉬고요. 19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과 또 풍성한 방송으로 여러분들 아주 편안한 동반자 되거든요.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